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실수 얘기 뭐하는 거야. 일단 공부를 했어야 돼. 공부를 했어야. 공부를 안 했으면 의미가 없어. 공부를 안 했어. 그럼 빨리 꺼. 지금 볼 시간에 공부해. 뭐 하는 거야? 중간고사 잘 보는 법 두 번째. 신우쌤. 역시 이제 또 많은 그 주제들이 있죠. 시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인데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뭘 많이 묻냐면 그렇다면 선생님 객관식을 먼저 푸나요? 주관식을 먼저 푸나요?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? 사실 서술형 배점이 좀 큰 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서술형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.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. 잘못 들은 친구들은 서술형을 먼저 풀었어라고 그렇지. 해서 이건 뒤에 들어야 돼. 서술형만 40분을 푸는 거예요. 안 풀렸기 때문에 10분이 남았어요. 그게 아니라니까요. 이제. 서술형 중에서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푸는 거예요. 그럼 뭐라도 써두고 난 다음에 객관식 넘어가야지. 보통 애들이 받으면 일단 흥분해. 1번부터 풀기 시작해요. 막 이렇게. 그래서 엄청 흥분해요. 왜 흥분하지? 엄청 흥분해요. 내가 그래서 맨날 요새 실전 테스트 보잖아. 주면서 이게 괜찮아. 시간은 충분해.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고 저거 진정을 시켜야 돼 아이들을. 저도 예전에 뭐냐면 시험지를 우리도 테스트 뿌리잖아요. 그럼 애들 자세가 딱 똑같아요. 맞아. 전투를 한다니까. 근데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험지를 받으면 짧게는 20초, 길면 한 1분도 투자하는 거예요. 1분 길어. 이걸 봐요. 전 문제를 눈대중으로라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어차피 방법이 의미가 없고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그렇죠. 문제를 보면 대략적으로 쉽다 어렵다가 보여요. 물론 이제 간혹 쉽다고 보이는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 단답형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서술형이 어떤 게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 몇 초 안에 20초 30초 안에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한데 미친 듯이 앞에 거부터 푸는 거야. 앞에 거 뭐. 그러다가 저 뒤에는 시간 부족해서 못 써. 근데 이게 한 10문제 풀다 보면 불안하거든. 시계 보니까 20분 지났고. 그럼 갑자기 서술형 건너뛰는 거야. 서술형 맞추다가 많이 본 패턴이다. 저 앞에 아직 남은 게 있는 거야. 그럼 다시 이거 두 개를 가면 같이 갖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. 이게 집중이 안 돼. 맞아요. 전략을 세우고 시작해야 돼요. 음. 한 30초만 보면 되거든요. 어느 부분 중간쯤에 내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,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. 뒷부분은 좀 어렵네? 의외로 앞부분이 어렵네. 이런 것도 파악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 관리는 어렵죠. 그 요새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평소에 수학 공부하는 태도랑 시험 볼 때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숙제할 때는 물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막 해야 되잖아요. 실전에서 고민은 제가 봤을 때 동물 같은 거예요. 마시면 그날로 그거 고민은 다 끝나거든. 그러니까 아까 그 경태쌤도 말씀하셨지만 풀 수 있는 문제,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 내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던 유형들 있잖아요. 바로 그건 기억이 난다고. 이거였지.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처리를 하라는 뜻인 거예요. 그치.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.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차근히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. 그럼 이제 막 남았잖아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히 읽어보는 거야.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내가 도전할 법한 문제 하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학교 때는 보통 만점이 목적이잖아요. 고등학교 때 만점 맞기 쉽습니까? 어렵죠. 그러니까 이걸 목표를 만점으로 잡는 친구들이 있을 때 큰일 납니다. 목표는 내가 아는 문제를 다 맞추고 오겠다는 거예요. 딱 왔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.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. 그거는 평소에 본인이 베이스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는.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학원 교재 충분히 한 2번, 3번 풀었던 문제들 그런 걸 말하는 거지. 그렇죠. 익숙한 문제. 내가 유형을 연습 많이 했던 문제들. 맞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시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사실 객관식이랑 주관식 뭐 풀든 사실 강요가 없지 않나요? 내신이 구조 자체가 가서 고민해서 풀고 오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. 맞아요. 애들도 알아요. 모의고사는 30문제를 1시간, 100분 동안 푸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고민해서 풀면 돼요. 그리고 계산도 잡을 수 있어. 그렇죠. 고3 얘기죠, 지금은. 1, 2학년도 모의고사 보니까. 걔네도. 맞죠. 쟤네 보죠. 근데 내신은 정말 50분에 20몇 문제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라서. 누가 많이 맞추느냐니까.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에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.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실수 얘기를 뭐 하는 거야. 일단 공부를 했어야 돼. 공부를 했어야. 공부를 안 했으면 의미가 없어. 공부를 안 했어. 그럼 빨리 꺼. 그치, 지금 볼 시간에 공부해. 뭐 하는 거야. 점검 테스트 본다니까. 복습하라고.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
가서는 그 아까 전에 나 아까 동물 얘기했죠. 제가요? 무슨 얘기하다가 저 동물 얘기했나? 그 덕국물 같아. 아 독극물. 나는 그 동물이라고 뭔 소리지? 독극물. 실수가 왜 동물? 처음에 동물 들어도 동물을 마신다. 유추한 거죠 독국물. 독극물. 독과 같은 거죠. 손대는 그 순간. 오늘 수업 때 그래서 독서 테스트 봤죠? 아, 충격이 좀 큰 것 같은데. 그렇지? 애들의 상태를 파악. 그럴 수 있지. 그 애들 계속 떠오르는 거야. 이 실수 얘기하면서. 없을 거야. 그냥 내가 말하는 동물적으로 바로바로 푸는 거예요. 그냥 기계적이라고 하면 기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아요. 가서 맞아요. 생각하고 푸는 문제가 있으면 다 기계적으로 푼 다음에 그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. 맞아요. 정말. 그리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. 있습니다. 성적대가 좀 괜찮은 친구들일수록 10번 대 이내에서 막히는 걸 맞아. 인정하지 못해요. 그거를 자존심 맞아 자존심을 걸어 거기다. 내가 왜 이걸 못 풀지? 학교 중에서는 약간 좀 저는 고약하다고 표현하는데 1, 2, 3번쯤에 어려운 걸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있어요. 심리전. 진짜로.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. 체크치고 넘어가야 돼요. 맞아. 심지어 뭐 객관식이 15문제면 앞에 10개를 다 체크가 된다니까. 맞잖아. 더 어려워. 더 어려워. 바로 올 수 있지. 순간 긴장되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럼 다 체크 넘어가요. 그 뒤에 거 풀고 또 돌아오면 되니까. 그게 되게 중요하죠. 근데 드물어. 이런 경우가.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 이런 거지. 별표를 쳤어. 그 다음 문제 푸는데 앞에 문제가 계속 걸려. 멘탈 정리가 좀 안 되는 애들 있어. 그 다음 거 푸는데 또 막혀.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. 풀 수 있는 맞아. 넘어갔는데 식은땀이 막 나면서 막 겨드랑이 터져서. 그때는 이제 멘탈이 나가버리니까.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서 이제 시험 볼 때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알박기라고 넣어놓는 게 뭐냐면 그 연습도 해야 돼요. 그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버리냐의 타이밍에 따라서. 그리고 이게 가끔 있는 경우인데 학교에서 문제 오르려고. 맞아요. 예를 들어 9번 그 진짜 그거는 뭐 마음이 아픈 일이지.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안 넘어가고 붙잡고 있는 그 친구들이 손해를 보거든요. 맞아요.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. 근데 그 별표를 잘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별표 기술자들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서 뒤에 거 다 푼 거야. 깔끔한 거. 얘는 시험을 잘 보고 잘하는 친구인데 앞에 거 이걸 못 넘어가. 그치. 시험 끝나갔더니 문제 오르래. 이제 이 억울해서 시간 미치는 거죠. 시간 보상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전원 정답 처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뒤에 거에 시간을 못 그렇지. 썼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시험도 안 되고 그냥 손해 보는 거야. 그래서 풀었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 본인을 믿어야지. 내가 풀어서 안 나오면 답이 없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.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.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.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? 그때 5번을 틀렸는데 지금 이 5번 또 맞추니까 계속 풀어봐야 돼요.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. 진짜로 또 보고 또 보는데 그렇게 연습이 된 친구들은 시험지가 나오면 자신을 믿어야 돼요.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럼 본다고 봐야 돼요. 고치면 안 된다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저 그래도 못 넘어가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. 그럼 난 맞아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넌 시험을 못 보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. 너가 밑바닥을 깔면 되겠네? 그럼 그건 싫대. 그럼 어떡해.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던지 깔끔하게 아니면 밑을 깔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.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죠? 실제로 숙제할 때 시간 관리가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. 얼만큼의 시간의 마법사. 시간 관리. 얼만큼의 시간을 부여할지조차 잘 모르죠. 아 맞아. 근데 왜냐면 그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. 맞아. 숙제는 테스트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일단은 뭐 유제, 스텝 1, 스텝 2 그것도 보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요령을 보면 일단은 스스로 자기 실력을 제일 잘 알잖아요. 각자 다 다르니까. 그럼 이 유제 한 20개 정도는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. 물론 그게 예측이 틀릴 수 있으나 그 예상하고 시간을 재야 돼요. 20문제면 1시간 같은데 라고 재야 돼요 일단. 그 재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안에 다 푸는 게 목적이보다도 내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이 정도 지났으면 한 20분 지나겠네. 한 30분 지나겠네. 그걸 알아야 돼요. 전혀 그런 감이 없는 친구 되게 많아요. 시간제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.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예측을 계속 해야 돼. 그 다음 숙제는, 요거 30분이면 되겠네? 30분 딱 정도 되면, 딱 이제 보고 시계를 보는 거죠. 그 정도 풀었구나. 근데 그런 걸 평소에 하기가 쉽지 않죠. 왜? 숙제는 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. 안 하지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난 시간 관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방도 추천을 해요. 근데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아마 되게 힘들걸요.
매번 시간을 봐야 되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걸? 그래서 이제 학원,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이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. 실전 테스트라는 이름 하에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, 풀 수 없는 문제 구분짓는 연습부터 해서 답을 내서 OMR 카드 마킹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가 실수를 몇 개나 저는 항상 그거를 복기해보라고 얘기해요. 집에 가서 분석해와. 그러니까 시험은 뭐 물론 다들 잘 봤으면 좋겠지만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보지? 시험을 찢는다? 시험을 찢어요. 맞잖아요. 국이고. 국이요. 국이고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패야. 시험을 잘 보고 싶어. 그러면 왜 패배했는지 분석을 먼저 하셔야죠. 그럼.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걸 직면해야 돼. 내 자신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. 모르겠어. 이렇게 딱 찢어버린다니까. 그럼 어떻게 다음 시험을 잘 봐? 항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잖아요. 졌으면 왜 졌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. 이건 내가 실수했네. 이건 잘못 봤네. 이건 시간 분배를 잘못했어. 등등등 해서 다음 시험에는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셔야지. 맨날 뭐 똑같은 거 하다가 시험 잘 볼 기대한다고. 그래서 수학 정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진짜로.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공부를 안 해서 오늘 되게 우리 흥분한 것 같아요. 할 얘기가 많았나 봐. 오랜만에 학원을 많이 났나 봐. 근데 그 시험지, 자기가 본 시험지 저는 역사가 담기다 생각하는 건데 진짜로. 거기도 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다 보여요.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지면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. 맞아.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래서 우리 반은 상담할 때 본인 시험지를 가져와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럼 3학년까지 상담을 맞아. 하냐면 그거 말고 새 시험지 가져오면 걔랑 상담을 안 해요. 이상한 본인 시험지 그게 지우면 안 돼. 맞아. 지우면 안 돼요. 흔적이 있어요. 나 보여주기 전에 자기 피가 창피한 거야. 그래서 다 지워온다? 그러면 나 얘기할 게 없어. 근데 우리 반이 만약에 시험 보다가 열받아서 최진호 땡땡땡 뭐 욕을 썼어요. 누가 학생이 열받아서 막 딱 써 그럴 수 있잖아. 쓰지 마. 진짜 의외로 학생들 시험지 보면 이런 얘기 해주기 전에 그냥 받아보면 그림 그려져 있고 축구 스코어는 알고 막 점수가 이상한 거 써있고 그러니까 낙서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을 때 검사는 안 하는 거야. 근데 100점이 아니야. 죽는 거지. 그러니까 시험지가 온전히 그 시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쓰여진 그 시험지로 맞습니다. 상담을 받아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우면 안 돼. 근데 애들은 이렇게 의식이 창피한 별로 거야. 없어서. 감독카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가려. 다 똑같아. 시험 볼 때 이렇게 보면 다 가린 거 이렇게. 무슨 보물 창고 가듯이. 거기 보면 데스노트에 내 이름 써놓은 것처럼 가려. 다 가려 이렇게. 꼭 되게 중요한 얘기죠. 시간 관리를 이제 하면서 시험을 보면 평상시에 숙제할 때부터 시간 관리하는 저 방식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의외로 저렇게 하는 친구들이 흔치 않아요. 있으면 전 지금 박수 쳐주세요.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학원 올 때 급하게 숙제를 하다 혼나지 보니까 않기 위해서 하는 숙제가 많죠. 대부분은. 얘네 뭐 2개 풀고 하나 별표 치고 저번에 그 패턴도요. 루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그냥 쌓이는 거야.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. 계속. 맞아요. 그렇게 숨쉬고 왜 사는 시험 거야. 볼 때도 루틴하지 왜? 시험 볼 땐 또 두려움 가보지. 그렇잖아요. 이 평소랑 의도를 똑같이. 잘 정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돼. 근데 또 갑자기 나 저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. 시간 제거 풀라고 했는데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의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그 문제집에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을 다르게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내신 임박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. 쉽거나 어렵건 간에. 어차피 쉬운 데서는 뭐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가니까 어려운 문제도 고민해서 풀려고 할 때 2분 이내에 풀려고 해야 돼. 근데 처음 볼 때 안 되지.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풀 때는 1분 30초랑 2분 사이에 그 문제를 풀어내야 마킹하고 서술형 작성하는 시간이 맞아요. 이게 이제 슬슬 완전 자연스럽게 지금 세 번째 주제 넘어간 거죠.